자, 에코프로 BM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할지 아니면은 현재 기준에서 유지를 하고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뭐 외부에 계시기도 하시고 접속이 원활치 않으셔서 못 올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DC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손나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문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프로니망 선생님 그리고 뽀루 선생님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는 접속 인원이 있으신데 답변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안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략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 드릴 텐데 시장이 지금 뭐 2687포인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방 안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지수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종목군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에서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움직임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는 이제 눌려 있는 거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 최상위 1위에 있는 그리고 3위에 놓여진 에코프로 BM과 이제 LNF의 강세 부분 게임주들은 좀 여전히 이제 어려운 흐름인데 2차 전지 쪽에서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미국 쪽에 테슬라가 월등한 강세를 띠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최근에 뭐 강세를 좀 띠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이제 연동됐었고 어제 이틀 전에 5% 급락 이후에 뭐 1%대 반등 수준인데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중에 일단은 어찌됐건 14%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상증자 발표가 나온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자락에 오히려 들어갔죠.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질 때. 그리고 이제 매번 많은 종목을 겪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에 뉴스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료 내용이 있고 무상증자를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상증자의 비율은 높지 않아요. 유상증자 비율이 뭐 0.06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300%를 때려놔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를 찾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찌됐든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꼬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거기서 밀렸기 때문에 꼬리가 좀 형성이 됐는데 어제까지의 기준에서의 주봉.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어제까지의 일주월봉이 있으면 야간 교육할 때 이제 어제까지 일주월봉이 있으면 그 일주월봉 좀 별도로 또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시가총액 1인데 나 홀로 시장은 어려운데 나 홀로 강세를 계속 뛸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지만 이제 시장을 돌려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가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끌고 가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결론은 얘네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 이 기준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우리도 이제 좀 우리 자체가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시가총액 코스닥과 코스피 상위 종목군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상위 종목
기준으로 보시면 시장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기 때문에 버거울 뿐이지 또 종목별로는 또 편차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시장 대비해서 이제 더 미끄러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 대비 퍼센테이지가, 왜냐면 유틸리티 업종은 딱 멈춰져 있잖아요. 걔네는 지수가 올라도 멈춰 있고 딱 멈춰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올려야 돼요. 어차피 LG에너지솔루션이 뭐 강세로 전환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강세를 띄든 말든 그 부분을 뭐 해석하는 건 어려운 거고, 셀트리온이 강세를 띄면 뭐 하겠어요. 실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거품 그리고 분위기 뭐 이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흐름 부분은 일단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좀 끌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면은요, 얘가 분식회복은 뭐 그걸 다 떠나서 실적이 안 되는 얘네들이 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보수가 들어오면서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의 주가 조작이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얘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제한적이라고 봐요. 어찌됐든 얘네들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게임주가 움직일까라고 했을 때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터진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위메이드 잠깐 거래가 터져서 들여다봤는데 그날 이후로 뭐 오늘까지 계속 밀려 있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은 LNF가 언제 3위로 올라왔지 할 정도로 4위하고 차이가, 펄러비스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이하고 차이가 이제 1조 6천억 이상, 오늘은 더 벌어져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둘도 완전히 벌어져 있는 거고 이제는.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을 위로 보니까 코스닥 시장 견인폭은 이쪽에서.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전일 종가가 43만 원이에요. 우리는 편입을 시작을 했고 오늘도 강도 있게 가장 많은 그 매수자인을 낸 게 일단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기준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이제 시가총액 1위의 위상, 그리고 우리가 시가총액 10조 넘어가는 종목에서 거래가 터진 종목을 좀 보자 그랬잖아요. 결국은 HMM이 끝자락에 좋지 않았고 두산중공업도 끝자락에 좋지 않았지만은 초기에 강세를 띌 때의 흐름에서는 충분하게 수익 범위를 잡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거래가 이제 터져 있을 때의 그 기준에서의 강세 부분, 그 앞전에 움직였다 여기서부터 따라붙었다,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인 것 같고, 요 정도 자락에서 요 정도 수익분이 못 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가서 손절의 범위까지도 형성이 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터져 있을 때 요 자락에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도 정리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물량은 이제 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손실 범위가 설정이 됐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동성의 종목군들에서 수익 범위를 창출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길래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가장 좋다니까요. 일동제약처럼 1조 넘기고 2조 정도, 요 정도도 좋아요. 그쪽 테마에서는 가장 또 세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아쉬운 거는 평상시에는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에코프로로 들어갔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번째 문자 나온 게 99,000원, 98,000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편입하고 단가가 한 10만 원, 10만 1,000원 정도, 그 정도 평균 단가인데 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10만 2,000원, 그럼 그거 잘라내고라도 에코프로 BM으로 넘겨온다. 그러니까 전일부터는 계속 무상증자 발표 나고 나서는 계속,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BM으로 설정을 다시 잡겠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BM을 지금 20%를 설정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에코프로는 옮겨오신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갖고 계신다면 에코프로를 잘라내고 에코프로 BM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 10만 1,000원 10만 1,000원일 때 기준,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47만원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46만원대 충분히 움직임이 있었고요. 결론은 지금 이제 47만 2천원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이제 로즈 선생님께서도 BM 5%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카라 선생님께서도 이제 올려주셨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이제 그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편입 비중의 설정 범위를 좀 뭐라 그럴까요? 편입 비중의 설정 범위를 다시금 정리를 해서 잡아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공격적으로 매수세인 나갔고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고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에코프로에 집중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3개나 정리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3개나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을 계속 잡고 있는 거고, 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매도 사인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자락에서 갈등을 좀 하고 잘라낸 다음에 다시 편입할까를 기준을 잡았는데, 뭐 순식간에 죄송합니다. 주봉이 죄송합니다. 5분봉에서 이제 요자락에서 순식간에 밀고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밀고 내려오니까 1분 만에 뚝뚝뚝이니까 문자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된다면 3% 5% 기준을 잡지 말고 5% 수준에서 방어가 되고 움직인다면 이것도 굉장한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 46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매매 사인 나간 거, 에코프로 BM 쪽에 매수 사인 나간 거 전부 어제 뭐 그제 매수 사인 나간 거 전부 잘라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오늘 문자가 계속 나갔고, 그 편입 문자의 가격대 기준,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드렸던 부분이 45만 원에 이제 5% 추가 편입하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있나요? 오늘 4월 8일 개장초 기준에서 L전자를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8일 9시 13분에 에코프로 BM의 이동 전략,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43만 6,500원에 오늘 기준에서 첫 번째 편입이 43만 6,500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두 번째 편입이 45만 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 세 번째 편입이 46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49만 2천 원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한 3% 밀려 있어요. 우리는 가져간다라는 거죠. 가져간다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를 형성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에요. 재차 그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최대 폭을 15%까지 들여다본다라고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 탄력이 나오는데 위로 막 쫓아갈까, 올라가면은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편입해서 밀리면 또 속상하고 하시는데, 제 스타일은 올라갈 때 따라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눌려질 때도 오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또 편입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1조 이상짜리 최대 15%까지,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움직여서 고점 넘기면 또 고점에서 편입을 하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조금 전에 눌릴 때 47만 원 이하 에코프로를 정리를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47만 원 이하에서 편입하십시오. 에코프로 BM 10만 1,000원에 정리를 해서 기준가가 오늘 기준에 43만 6천 원 매수사인이 처음 나갔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요자락에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이 당연히 되셔야 되고, 마지노선이 여긴데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어차피 차익 실현 고점에서 놓쳤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갖고 한다.
갖고 가는 이유 설정 범위가 있죠. 일단은 무상증자 300%요 기준은 대놓고 뭐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사인을 주겠다는 건데 막연한 무상증자 300%를 설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정이 됐어요? 유상증자를 아주 조금 0.06% 유상증자를 탁 건드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말도 안 되게 꼬리 달리고 뭐 시장 상황이든 자기 기준이든 보합가 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와 비중의 유지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슈가 우리가 오늘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43만 6천 원이란 가격은 전일 첫 번째 편입했던 가격의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은 45만 원이 장중 고점이자 45만 200원이 20거래일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그로부터 해서 또 3% 수준, 그래서 46만 원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들어가셨고 46만 5천 원에 문자 사인 나갔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나님은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신 거고, 그죠? 49만 2천 원 최고점에 잘 정리가 되셨고, 재편입 47만 원에서 5% 하셨고, 추가 편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눌려 있을 때. 그리고 이제 46만 2천 원에 20%, 그 다음에 44만 9천 원에 20%, 5%.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방에서도 편입 기준이 설정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야간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준이니까 소나무 선생님 47만 원, 디치 선생님 44만 5천 원, 카라 선생님 47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1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베팅을 할 거냐. 우리도 이제 주력주가 있고 수익이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 범위에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자꾸 옆에 쳐다보고 다른 종목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 여러분들이 추가 편입 여부나 신규 편입 여부 뭐 결정을 지어드려야 되니까 하여간에 그 비중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일단은 잘라서 올려드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다시 추가 편입 또 하셨어요. 또 올려드리겠습니다.